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이제 쩔레 타임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큰 걸 얘기할 텐데 오늘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게 하나 나올 거예요. 재밌는 게. 예, 여러분들이 또 이 최평의 천재적인 어떤 정치 분석 능력에 또 아주 감탄을 하면서 슈퍼챗을 남발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기대감은 조금 있습니다. 요 얘기도 한 20분 해야 되는데 좀 어차피 늦었으니까 어차피 망했으니까 그냥 갈게요. 어차피 1박 2일인데 뭐 좀 더 하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저는 이 정청래 의원의 인성 이번 당대표 선거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바닥을 보네.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사람이. 예? 이렇게 수준이 낮나? 정치를 그래도 민주당에서 하선 의원까지 했는데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이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이거 잠깐 얘기를 하고 갈게요. 오늘 정청래 후보가 SNS를 너무해. 예, 그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가요? 예, 맨유의 그 퍼거슨 경이라는 그 유명한 감독이 했던 말이죠. 예, SNS는 인생에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SNS는 정청래 같은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예, 레도님 감사합니다. 자, 이런 글을 썼어요. SNS에. 박찬대 후보님은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찬대 의원을 이거 뭐 길게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시의적절했고, 최고위원들 사이에 웃음도 주시고, 최고위원 화합을 위해서 큰 역할도 하시고, 원내대표 때도 정치적으로 큰 결단도 많이 했고, 역대급으로 원내대표 역할도 잘했고, 제가 법사위원장을 잘할 수 있도록 했던 것도 박찬대 후보님이고, 박찬대 후보님은 개혁 정치인 맞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처럼 항상 포지티브하게 선거운동하고 서로 응원해주면서 더 강한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1인 1표에 더 좋은 민주주의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합심 노력합시다. 당원의 주인인 당원 주권 시대 함께 열어갑시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 박찬대 후보님도 열심히 하십시오. 날도 더운데 박찬대 후보님 건강에 유의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더울 땐 찬대가 최고죠. 박찬대 파이팅! 이라는. 어찌 보면 이제 네거티브 하지 말고 우리가 선의의 경쟁하자라는 또 박찬대 의원을 치켜 세우는 이런 글을 쓴 걸로 보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런 기사를 링크를 했어. 이런 기사를. 정청래 개혁 대표 될 것. 박찬대 개혁 말로 하나. 요거를 링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활한 거지. 야, 나는 이렇게 네거티브 안 하고 박찬대를 세워주고 우린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약속합시다. 근데 너 왜 네거티브 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기사가 이 내용입니다, 이거. 정청래 개혁 대표 되겠다 하니까 박찬대가 쌤 말로는 개혁이 안 된다. 지금 정청래를 디스한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네거티브입니까? 개혁을 말로 하지 말자. 이게 네거티브예요? 본인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한 말이잖아. 정청래를 깐 게 아니에요, 저게. 근데 저것도 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쟤는. 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민주당의 사선 의원께 제가 반말짓거리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도 모르게 쟤라고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저게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센 말로만은 개혁이 안 된다. 일 잘하는 박찬대 뽑아달라. 이 얘기를 한 걸 본인을 깠다고 생각한 거야. 사람이 옹졸해도 이렇게 옹졸합니까? 그리고 유치하게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글 쓴 거 보세요. 박찬대를 치켜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박찬대가 디스했다고, 본인을 깠다고, 네거티브 했다고 박찬대를 까는 글인 거야, 저게. 이렇게 교활하고 유치한 네거티브를 합니까? 이거 말장난을 너무 한다. 가볍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 사람이 수준 이하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수준이 낮아, 이거는. 그리고 선거하면서 이게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말도 못해요?
어? 아, 이렇게도까지 까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와 정청래 너무 훌륭합니다. 박찬대는 나와가지고 정청래 후보 너무 훌륭하니까 여러분 정청래를 찍어주세요. 그러고 정청래는 박찬대 너무 훌륭합니다. 박찬대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선거운동을 진짜로 하자는 거예요? 어? 아니 이게 뭐 초등학생 반장 선거도 그렇게 안 해요. 아, 너무 한심해가지고 오늘 SNS를 보고 아니 이렇게 유치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이걸 보고선 그 밑에 댓글 달린 문조털레들도 한심합니다. 응? 저렇게 돌려까고 지금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본인 네거티브 하는 거네 지금. 아 네거티브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안 까는데 박찬대는 깐대요. 아니 박찬대 후보가 네거티브 안 한다는 얘기 했습니까? 한 적 없어요. 네, 블루님 진짜 보면 볼수록 싫어지네요. 청래당 박찬대 후보가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박찬대 후보 지지자들이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까? 정청래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네거티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네거티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이 갈라치지 말라고 그러면 갈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본인들이 안 하면 되지. 본인들이 네거티브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본인들 선거 전략이잖아. 갈라치기 안 하고 네거티브 안 하는 게 본인들의 선거 전략이지 박찬대 캠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왜 자기들의 선거 전략을 다른 캠프에 강요를 하냐고.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왜 강요를 해요? 박찬대 캠프는 박찬대 캠프 스타일로 가는 거잖아. 그리고 박찬대 지지자들은 박찬대 지지자들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짜왕은 짜왕 스타일로 하는 거야. 에? 저는 이게 원래 내 스타일이에요. 아무나 다 까는 거. 근데 오랜만에 정청래가 걸려가지고 정청래를 주로 까는 것 뿐이지. 아니 최한욱 TV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 제가 아무나 그동안 안 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걸리면 다 까는 거지. 어? 이게 무슨 네거티브야? 이게 무슨 갈라치기야? 갑자기 당대표 선거 때 평소에 안 까다가 당대표 선거에 갑자기 까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잖아. 저는 내 스타일대로 당대표 선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 내가 왜 김어준 방식으로 해야 돼? 제가 김어준하고 똑같이 방송을 해야 됩니까? 왜? 막 이러고? 어? 막 머리 긁고 막 수염 기르고 왜? 그 사람들 정치인들 불려다가 야 절해 큰절 뭐 이런 걸 내가 해야 돼? 아니 내 방송인데 내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강요를 하냐고. 웃기는 놈들이야 저 새끼들. 가만히 보면은 네거티브는 정청래가 안 한다고 그런 거지 박찬대가 안 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우린 네거티브 할 거야. 그리고 니네도 네거티브 해. 우리가 이번 제대로 된 아름다운 네거티브 선거 민주당에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냅시다. 아름다운 네거티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깔 건 까고 시원하게 한번 싸우고 깔끔하게 승복하고 또 나중에는 선거 끝나면 하나가 돼서 가고. 이게 아름다운 네거티브 아니에요? 아름다운 네거티브 선거 한번 하자고. 니네는 포지티브 선거를 해. 우리는 아름다운 네거티브 선거를 하겠다.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상당히 몸이 달았어요. 제가 아까 판세가 이제 뒤집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판세가 뒤집어졌어요. 이거는 안 돼. 이건 어차피 저는 정청래 후보가 큰 착각을 했다고 봐. 뭐 김어준이나 유튜버들 몇 명이 도와주면은 당원들을 자기들 뜻대로 뭐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부터가 대단한 착각이에요. 본인이 말로는 당원 주권이다, 주권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뭐 김어준이니 누구니 이동영이니 이런 빅스피커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면은 우리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개돼지라서 막 따라올 거다. 막 따라올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다 판단할 수 있고 이번 당대표 선거는 이미 결과가 정해진 거예요. 누가 출마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해진 겁니다. 박찬대가 나오는 순간 박찬대가 당대표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도가 너무나 뚜렷하잖아. 친명 구도라니까요. 김어준, 이동영 니네가 무슨 정치평론을 해. 구도가 너무 견고한데 다른 구도, 인물, 정책, 뭐 네거티브 아무것도 안 먹혀.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뭐 2달 뒤에 치러지는 대통령이 돼서 2달 뒤에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인데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동생이 당대표 되는 거예요.
이재명 엉아한테 잘할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거야. 이번 선거는 그런 거야. 그래서 무조건 박찬대가 되는 선거예요. 이거는 정치공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를 나름 뭐 유튜브 하면서 정치평론 한다는 놈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건 정치 뭐 초보자도 네, 뭐 정외과 1학년도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치학과 1학년도 아는 얘기야. 그걸 몰라요? 답이 정해져 있는 선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무조건 본선에 들어가면 판이 뒤집히는 저는 그런 선거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정봉주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됐어요. 박찬대의 추격이 시작되면은 결국 정청래는 자멸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정복래라는 요즘 표현이 나오잖아. 그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복래예요. 자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청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청래 입이에요.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실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 이전에도 매일 하긴 했지만은. 자, 지금 이제 뭔가 밀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또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더 낮게 더 겸손하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해놓고 천지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를 했어요. 정청래 후보가. 아니 뭐 지지자들끼리 이런 거 공유하는 건 천지일보가 제가 아까 여론조사가 이번 주에 방송에서 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나온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 튀었어요. 많이 이게. 보통 10% 안쪽에서 차이가 났는데 이것만 20%가 났어. 근데 이거를 정청래 후보가 공유를 했어요. 이거를. 천치입니까? 천지일보가 어딘지 몰라요? 정청래 후보? 신천지잖아. 이러면 신천지 프레임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떠나서 아니 이렇게 정치적 판단력이 없나? 선동하기가 너무 좋잖아. 이거는 신천지 여론조사가 정청래가 유리하게 나오고 정청래가 이 여론조사를 인용을 하네? 그럼 신천지와 정청래는 한 팀인가? 라는 프레임이 형성이 되잖아. 이걸 왜 공유를 합니까? 천지일보가 아니라 천치일보. 천치 아니야. 이게 자폭하는 거죠. 나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한심해요. 그래서 이제 자멸의 길로 저는 이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 캠프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아까 뭐 이제 광주에서 의원단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제 판세를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광주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정청래 후보가 갑자기 저렇게 오바를 해요.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해놓고 본인이 네거티브를 하고 신천지 일보 여론조사를 인용을 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지금 상당히 판세가 불리하다라고 느끼는 거고 판세가 불리하다고 해서 무리수를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만 하고 정치를 끝낼 게 아니잖아. 여기서 무리수를 두면은 정봉주가 돼. 정봉주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죠. 당시 당대표가 김민석 후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첫 주차 경선이 끝난 다음에 김민석 후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두 분이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런 얘기를 해. 왜 이렇게 우리 김민석 의원 표가 안 나왔죠?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거의 그 박근혜가 칼침 맞고 병상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 지방선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때 이제 병상에 누워가지고 박근혜가 그 칼 맞고 이제 그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다가 그 당시에 한나라당인가요? 뭐 관계자들이 가니까 대전은요?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였어요. 그래갖고 뭐 대전 선거 결과 뒤집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 당시에. 그것처럼 이재명 대표님이 우리 김민석 후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거 한마디가 최고위원 선거판을 확 뒤집어 버렸어. 명심은 김민석? 김민석을 좀 나쁘게 보시던 분들까지 명심은 김민석이네? 그러면서 확 뒤집혔던 거야. 그러니까 정봉주가 눈깔이 뒤집혔어요. 그러면서 명팔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걸로 정치적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한다고 해서 뒤집혀지지도 않아. 그런데 갑자기 김민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판이 뒤집혀 치고 올라오니까 정봉주가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명팔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실상 김민석 후보를 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이달 말쯤에 선거 들어가기 직전에 정청래 후보가 명파리 기자회견합니다. 박찬대가 명파리를 하고 있다. 명파리 기자회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둘이 너무 비슷해. 두고 보세요. 그럼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거야. 정청래 후보한테. 이번 선거 당대표 선거 한 번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 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잖아요. 무리수를 두면 안 돼요. 질 때 지더라도 우아하게 져야 된다. 무리수 두면 정봉주 꼴 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이제 많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청래 후보가 문조털레가 모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렸고 김어준과 양정철의 향기가 강하게 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자, 그걸 좀 유추해 볼 만한 제가 영상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양정철이 지금 정청래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정청래를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 몇 면을 보니까 양정철의 향기가 강하게 나네. 예? 자, 이모경 요거 아니고요. 예, 요 전에 자, 이모경 의원이에요. 이모경 의원이 이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자, 그 현충원 방문했을 때 이모경 의원이 이제 정청래 후보와 함께 참배했습니다. 그때 쇼츠 영상 잠깐 보시죠. 자, 이모경 의원이요. 2020년 총선 때 인재 영입 케이스로 민주당에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모경 의원이 누가 이모경을 영입을 했나? 제가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옛 추억을 다시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바로 이 사람이 이모경을 영입을 했습니다. 우리 이모경 후보님은 저희 당이 정말 공을 들여서 영입한 훌륭한 인재인데 꼭 되셔야 됩니다. 근데 꼭 되실 거고. 네, 저는 이제 이모경 우리 후보님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사랑하는 영화 우생선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참 강인하고 씩씩한, 그래서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준 스포츠 스타로만 알고 있었는데 겪어보니까 단순한 어떤 스포츠 스타나 지도자를 넘어서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리더십, 그다음에 참 강직한 신념이나 참 바른 마음, 이런 것들이 광명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광명 시민들을 대표해서 광명을 발전시키고 또 한국 정치를 바꾸는 데 필요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자질들을 잘 갖추고 계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모시기 잘했다. 우리 임 감독님이 참 저희 부름에 응해주신 게 감사하다. 그리고 광명 가셔서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 시민들께서 우리 이모경 후보님 압도적으로 좀 힘을 모아주셔서 국회에 가시면 아마 초선이 아니라 재선 3선을 능가하는 그런 활약으로 우리 정치를 바꾸고 광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모경 후보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하실 수 있죠? 네. 이모경 화이팅! 네, 2020년 총선 때 뭐 양정철이 사실상 공천권을 휘둘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영입 케이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양정철이 이제 영입한 인재
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예. 그리고 양정철이 직접 저렇게 총선 후보들을 지원하는 이런 활동을 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총선 때 유세를 도와줬던 사람은 고민정 생각이라나요? 고민정 유세를 이제 양정철이 좀 도와줬던 거, 그 기억이 나고. 근데 이모경 의원을 본인이 이제 직접 연입해서 그런지 상당히 아꼈던 모양이에요. 예, 저 영상까지 응원하는 지지 영상까지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상당히 아끼는 인물이었구나. 그런데 또 재밌는 영상이 발견이 돼요. 예, 자 이번에는 정청래 후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좀 더 색다르게 하자고요. 큐를 하세요, 큐. 스탠바이. 예, 하이, 큐. 큐. 우리 좀 큐. 동영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좀 해주세요. 큐. 왜안 큐. 이모경 화이팅! 파이팅!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특이하게. 저쪽 보지 마세요. 자, 여러분 참 묘하죠? 예, 묘합니다. 양정철이 나타난 곳에 정청래도 나타나네요. 예, 이게 우연일까요? 예, 이런 우연이 자주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이제 한 팀 아니었냐? 저는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결국 양떼들 아니냐, 양털 패밀리 아니냐. 예. 이러니까 지금도 이제 정청래를 지지를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좀 의아했어요. 이모경 의원이 왜 정청래 의원을 지지할 이유가 없을 텐데. 뭐 지금 다 친명으로 바뀐 사이에. 그런데 이성윤 의원은 이해가 돼요. 이성윤 의원은 어쨌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윤석열과 치고받으면서 이제 민주당으로 입당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친문 성향이 강할 것이다. 뭐 그렇게 예상이 됐고 원래는 조국당으로 가야 될 사람 아닌가. 저는 조국당으로 갈 줄 알았더니 민주당에서 뭐 공천이 돼서 그랬는지 조국당으로 안 가더라고. 네, 그래서 이성윤 의원이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리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장경태 의원도 약간 헷갈렸던 거예요, 제가. 아, 이게 이재명 라인이 아니고 정청래 라인이요. 정청래 키드였구나. 그걸 이제 최근에 좀 확실히 알게 된 것이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민수 의원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그 정봉주 지역구에 한민수 의원이 급하게 투입이 됐는데 그때 이제 공천을 해준 사람이 정청래 의원이니까 뭐 그가 당연히 뭐 이제 보온을 해야지. 근데 이모경 의원은 왜 정청래 쪽으로 줄을 섰을까? 제가 의구심을 갖고 추적을 해본 결과 결국은 거기서 양정철이 나왔다라는 거.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더 재밌는 영상이 이게 재밌어요. 이게 파면 팔수록 재밌는 그림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양정철 나왔고, 정청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 명이 더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충격을 받을 만한 이 야밤에 잠이 다 깰 수도 있는 이런 또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이 인물을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는지 이모경 후보는. 저는 제 가치관이 모든 선수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주고 가정은 공정하게 걸쳐서 마지막에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스포츠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에 딱 제 가치관과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걸 보면서 나하고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분도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2019년 미투 사건, 스포츠 미투 사건이 터지면서 저는 어려운 험지에서 항상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스포츠 전체가 힘든 위기가 좀 왔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많이 아파했어요. 누군가가 선배든 누군가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좀 이 일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잘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픔의 시련을 겪으면서 누군가는 나서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저한테 이제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살아온 삶 속에서 작은 정치를 해왔던 것 같아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함으로써 더 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대가족 10명의 가족 안에서 음식 하나하나 먹는 거, 아픔도 나눠가는 거,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서도 선수들이 아픈 부위를 제가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항상 손을 내밀어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작은 삶 속에서 작은 정치를 하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야지만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 하면서 언제 말씀은 이렇게 잘하시게 됐어요? 그냥 말씀이 달변이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렇죠? 이모경 후보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착해지는 것 같은. 이모경 후보 말씀 듣기 전까지 굉장히 제가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네, 여기까지. 막 파다 보니까 낙지가 나오네요. 예, 제가 그 갯벌을 막 파다 보니까, 예, 이모경을 파니까 양정철이 나오고, 양정철을 파니까 정청래가 나오고, 정청래를 파니까 마지막에 낙지가 나오더라. 아, 예, 답이 다 나옵니다. 저기 세 명의 이제 뭐 초선 의원들이, 예, 함께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멤버들이 라인업이 화려하죠. 예, 김한규, 예, 장철민. 장철민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전해철 뭐 똘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공천 탈락했고요. 예, 거의 이모경, 이낙연, 예, 라인업이 뭐 환상의 라인업입니다, 여러분. 왜 모이는지 알겠죠, 여러분? 예? 왜 모이는지 이제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고 이 사람들이 왜 모이고 있는 건지 수박 잔당이라고 제가 그랬잖아. 수박 잔당들 아직 어찌어찌 운이 좋아가지고 지난번 공천 혁명 때 혁명의 불길을 좀 피할 수 있었던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친명으로 가려놓고 그죠? 명두 문육 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명두 양육이죠. 명두 양육. 예. 원래 양곡인데 맞는데 양곡이. 자, 이거는 이제 2020년 1월 19일 총선 직전에 찍힌 보도된 사진이에요. 심각한 대화. 예. 이 세 사람이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 여기 있잖아 또. 이인영, 양정철. 이인영, 양정철. 야, 이거 참 신기해요. 예. 그냥 파면 다 나와. 정청래가 노다지구만, 노다지. 예. 아주 저는 이번에 아주 뭐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예. 수박 잔당 소탕 작전을 하는데 정청래 때문에 이게 다 걸려 지금. 정청래가 나대는 바람에 그동안 숨어 있으면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 그냥 친명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사람들까지도, 예, 아우팅을 당하는, 강제 커밍아웃을 당하는, 아우팅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이였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2020년에, 역시 양정철 키드예요. 예, 양정철 키드입니다. 2020년에 이제 처음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중에 유명한 초선 5족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예, 초선 5족 중에 한 명이었고 알고 보니 양정철 키드였더라. 그래서 양정철이 총선 기획 단에 있을 때, 예, 총선 기획단에 있을 때 장경태가 이제 공천이 됩니다. 장경태도 그 당시에 총선 기획단에 있었고요.
그리고 정청래도 예, 총선기획단에 있었습니다. 양정철 키드들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이제 열심히 파가지고 찾아낸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성향을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알 수 있지 않냐. 이게 그냥 뭐 정청래가 좋아, 박찬대가 좋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양떼들이다 한마디로. 예, 양털 묻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박 소탕 작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박 잔당 소탕 작전. 예, 마지막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명 안 돼요 이제. 예? 정리될 건 다 정리가 된 거야.